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또 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자주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음, 오늘 잡은 주제가 그 사람들이 그 열정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성공하려고 하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 실제 또 이런 열정 없이 또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요. 그 열정이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인데, 어, 열정만큼이나 어쩌면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계기가 됐습니다. 자, 우선, 자, 여러분 그 열정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열정적이지 않은 상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열정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잖아요. 열정을 더 갖게 만들어 주려고 동기부여하고 스스로 열정을 또 불러일으키려고 또 스스로도 어떤 의지를 내고 열정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열정이라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이게 계속 밤낮으로 열정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어, 건강을 잃어요. 그러니까 망가져요, 한 번씩. 왜냐하면 우리가 주유소가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동차가 밟으면 쭉쭉 나아가는 그런 편리한 도구이지만 자동차도 쉬어야 될 때가 있죠. 최소한 주유소는 들리는 그런 휴식이 필요합니다. 기름도 좀 넣고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그나마 차가 잠시 쉴 때가 필요하죠. 권태기라는 건 어쩌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어, 어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권태기가 뭐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권태기는 필요한 것이다. 권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계속 열정적으로 사랑만 해보세요. 정말 그 이렇게 미친 듯이 사랑해 본 경험을 다들 한두 번씩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상태로 평생 지속된다고 하면 정말 다 불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뭐 한두 달, 뭐 이렇게 뭔가 그 정해져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나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권태기인 거예요. 그래서 권태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권태기는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니까요. 우리가 올라가는 꼭지점이 있으면 또 다시 내려가는 또 꼭지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권태기도 열정의 한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권태기에 대한 그 어떤 열정 사이클이라는 것은요, 이 열정기가 있어요.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다음에 과도기가 와요. 이때가 권태기예요. 열정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의지도 그 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처음 시작할 때만큼 열심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 단계가 반드시 와요. 왜냐 이건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오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이때가 과도기예요. 다른 말로는 권태기고요. 그러면 이 권태기, 과도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누군가는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됩니다. 대개는 이 과도기를 거쳐서 쇠락기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시 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에너지가 또 어느 정도 차면 또 열정을 발휘해서 또 과도기를 거쳐서 또 누군가는 쇠락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분들, 성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쇠락기로 빠지기 전에 다시 그 기회를 성숙의 기회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과도기에 버티기 작전이라도 해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이제 성장하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성숙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열정기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 성숙해진 만큼 에너지가 이 올라가서 시작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해요. 이 성숙해진 만큼 이 열정의 시작이 한 단계 올라가서 다시 열정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권태기, 과도기를 잘 극복해서 자신의 성숙의 기회로 만든 분들은 다음에 또 성공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열정의 에너지가 이미 한 단계 올라가서 시작을 하니까요. 우리가 계단 오르기를 하는데 이 성숙기를 몇 번 거친 사람은 우리보다 계단을 한 10계단 먼저 앞서서 올라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와 성공을 여러 차례 겪은 분들이 다음에 또 성공하기가 수월한 이유는 이런 그 과도기, 권태기 이런 시기를 극복한 경험들이 쌓여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미 몇 계단을 더 먼저 위에서 시작하는 그런 격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과도기가 누구에게나 있다. 권태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왜냐하면 계속 열정적으로만 계속 달리기만 하는 자동차는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쉼이 필요한데 그 쉼에 대한 이 몸의 반응이 바로 권태기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필 받았어. 내가 이제 새롭게 취업도 했고 내가 이 회사에 정말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해서 내가 저 사장자리까지 내가 쭉쭉 치고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출근과 동시에 에너지가 이제 아주 짱짱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지속될까요? 언젠간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열정적으로 하겠다라고 굳은 결의를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과도기 또는 권태기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과도기 상태, 권태기 상태에서도 오늘 해야 할 무언가에 집중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열정적인 상태에서는 다 잘해요. 다 열심히 하고요.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나고요. 밤 새지 말라고 해도 밤 셉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상태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되니까 이 평상시에 조금씩 해둔 것이 결국 나중에 쌓여서 어떤 성과로 나타나게끔 그렇기 때문에 막 열정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냥 놔둬도 잘해요. 그런데 그런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바로 그냥 오늘 같은 날이죠. 특별한 에너지도 없고 열정도 없어.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일상에서 내가 이제 해야 할 무언가에 집중을 해서 조금씩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 오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지치지 않고 그리고 지쳤더라도 그 과도기나 권태기를 조금은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아주 작게 쪼개서 그걸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글을 쓴다 그러면 글이 잘 써질 때는요, 그냥 A4 10장, 20장 그냥 쉽게 채웁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정말 첫 단어가 안 써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글을 안 쓸 거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날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예를 들어 그 뭐 세 줄 일기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한 가지. 그리고 제일 뭔가 좋았던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내일 그러면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 가지. 뭐 이렇게 감사일기 이런 것만 막 한 줄 일기 이런 거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 이런 걸 만들어서 글 쓰는 거를 놓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꼭 자기 글만 글쓰기를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A4 한 장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필사하면 돼요. 필사. 글이 안 써지는 날은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작가 그 글을 그대로 베껴 쓰세요. 그렇게만 해도 다음날 글쓰기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그 과도기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성숙기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런데 여기서 글쓰기를 포기하면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운동을 한다 그러면 헬스장 가서 1시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정말 하기 싫다. 그러면 팔굽혀펴기 10번만 하세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아주 작은 반복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책 읽기 너무 싫으면 딱 한 페이지만 보시는 거예요. 딱 한 페이지만. 그렇게 작게 쪼개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내 몸에 딱 붙어야 돼요. 습관처럼. 그러면 제 아무리 힘들어도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힘들어도 밥은 먹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화장실은 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정말 힘들어도 그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서 반복하는 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오늘 할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채워져 나갈 때 이제 어떤 열정의 사이클에 우리가 딱 들어서면 이것이 이제 시너지가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상을 또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 일상을 관리하는 그 의미를 에너지를 관리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에너지 상태가 좋아요. 그러면 관리도 그냥 절로절로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키지 않아도 하고요. 자명종 소리 안 듣고도 깨고요. 그리고 밤새 일하고도 안 지치고 다음날 또 일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관리가 필요 없는 상태, 에너지 상태가 좋으면 딱히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관리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냐? 그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죠. 평균 이하로 에너지가 내려가는 그 지점부터가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관리의 어떤 그 키포인트는 평상시 그 보통의 에너지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지점을 빨리 캐치해서 이걸 다시 보통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야 그 위로 짱짱한 에너지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평균 상태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거를 조금 5%, 10%, 20%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이걸 끌어올리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이 아이를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는 건 쉽지만 하기 싫어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아이를 공부하게 만드는 건 몇 배의 에너지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보통의 상태,
평균 범위 내에 있는 이 에너지가 평균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1%의 에너지와 49%의 에너지는 단순히 산술적인 2%의 에너지 차이가 아닙니다. 50에서 1% 떨어지는 순간 이것은 이제 바닥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겠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49, 48, 47, 뭐 40까지 떨어지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런데 50에서 51로 넘어온 상태, 이 상태에서는 다시 52, 53, 54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성을 또 마찬가지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50에 머물러 있을 때 51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뭐 몸의 건강, 기본적인 신체 건강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감정의 에너지가 또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감정적인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도 필요하죠. 어떤 삶의 목표라든가 삶의 의미, 어떤 비전,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관리가 중요한데 하루하루를 반복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평상시에 내가 최소한 보통의 에너지 상태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하고 정신적인 관리를 하고 감정의 관리를 한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가도 우리가 열정기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고 열정기로 넘어갔을 때에는 또 딱히 관리의 방법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알아서 잘하니까요. 자, 두 번째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감정이에요. 감정. 이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나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출근을 한다. 그런데 아침부터 배우자와 싸워보세요. 아니면 자녀와 다투어 보세요. 가족이 배우자가 없다면 부모님과 한판 싸움을 벌이고 직장을 갔다 가정을 해보세요. 일이 손에 잘 잡힙니까? 어떻게 억지로 일을 하겠지만 신나서 일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성과는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체적인 신체, 감정, 정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그 대상과 첫 번째로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항상 보는 사람들. 만약 직장 동료 중에도 매일 보는 사람은 중요하겠죠. 항상 내 주변에서 가까이 만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 나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에너지의 방향을 관리하는 것은 바로 삶의 어떤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내 인생의 어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줄 그런 자기만의 비전, 사명, 삶의 목적,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을 늘 관리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전체적인 에너지 관리의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에너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사색하는 거예요. 사색. 자기만의 시간,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자기가 그 어떤 원하는 그런 주제 아니면 문제, 고민거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 사색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성찰이죠. 다른 말로는 메타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객관적인 상황에서 좀 내려다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나를 좀 성찰하는, 방향성은 잘 가고 있는지, 현재 나의 에너지 관리는 어떤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렇게 전반적인 돌아봄, 돌봄, 그런 것들이 바로 성찰입니다. 명상 같은 거를 하셔도 좋고, 등산 뭐 이런 것도 좋고, 산책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독서 이런 것도 우리의 사색과 성찰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글쓰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글을 써보시는 것이 사색과 성찰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나의 에너지를 관리하게 되고, 이 에너지 관리를 통해서 열정기 때는 그 열정기를 타고 그대로 쭉쭉 가면 되고, 이제 과도기가 왔을 때에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그 일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어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쇠락기로 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열정기 상태로 끌어올리고, 또 과도기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열정기를 끌어올리고 과도기를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어떤 성공의 중요한 법칙, 그리고 에너지의 관리의 중요한 이유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자, 오늘 제가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정적일 때는 누구나 잘합니다. 하지만 과도기 상태, 뭔가 의욕이 떨어지고 어떤 권태기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하루 우리의 그런 일상,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나의 일상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그 상태는 나의 에너지를 항상 평균 50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관리해주고, 그리고 49로 떨어졌을 때에는 빨리 50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만의 그런 관리 방법, 팁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운동을 한다든가 취미를 한다든가 그런 에너지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항상 50의 상태 이상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라면 너무 큰 목표 이런 것들보다는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작은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서 그냥 최소한 5분, 10분만 오늘은 해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그 힘든 상황을 잘 견뎌내고, 또 그 과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